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퇴직연금 갈아타기, 잠자는 노후자금 깨우기라는 글입니다. 퇴직연금 사실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좀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요. 바로 그 때문에 어쩌면 소중한 내 노후자금이 제대로 불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내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글의 핵심은 그거죠. 내 퇴직연금 현황을 제대로 좀 알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. 특히 그 김 부장이라는 실제 사례 이걸 통해서 되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. 방치된 연금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. 그 사례 저도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. 청취자 여러분의 혹시 잠자고 있을지 모를 퇴직연금을 깨워서 이 노후자금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. 그러려면 역시 그 기본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. 퇴직연금 종류가 은근히 좀 헷갈려요. DB, DC, IRP. 전문가님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. 네, 우선 DB형,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인데요. 이건 회사가 모든 운영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.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.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요. 안정적이긴 한데 회사가 이걸 주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굴리니까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내가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, 이게 특징입니다. 그럼 DC형, 확정기여형은 완전 반대 개념이군요. 회사가 매년 내 연봉의 한 12분의 1 이상 그 금액을 내 계좌에 딱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굴리는 방식.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다 내 책임이다. 이거죠. 정확합니다. 네. 그래서 DC형은 잘만 관리를 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.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좀 번거롭다 생각해서 그냥 처음 설정된 저수익 원리금 보장 상품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이게 바로 그 잠자는 연금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고요.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 IRP, 개인형 퇴직연금은요? 이건 퇴직금을 받아서 옮겨와서 직접 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으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는 그런 개인 계좌군요. 네네. 연 900만 원 한도까지 넣으면 최대 148.5만 원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. 오, 꽤 크네요. 이것도 그럼 DC형처럼 내가 직접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고요. 네, 맞아요. 세제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. 직접 운용해야 하고요. 자,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 자료에 나오는 김 부장님 사례 말입니다. DC형 계좌에 5년간 그냥 방치해서 연 1.5% 수준이던 수익률을 어떻게 1년 만에 연 8.5%까지 확 끌어올렸다고요?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? 아니면 진짜 비결이 있는 건가요? 물론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죠. 하지만 핵심은 행동에 있습니다. 첫째는 그 DC형 자금을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증권사 IRP 계좌로 옮긴 거, 이게 첫 번째고요. 둘째는 그 옮긴 자금을 이제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용한 것.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 수수료.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거군요. 보통 은행에서 많이 하는데 은행보다는 증권사, 특히 비대면으로 만들면 수수료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? 평생 무료인 것도 있다면서요? 그렇죠. 그 0. 몇 퍼센트 차이가 몇십 년 이렇게 쌓이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 되거든요. 김 부장님은 바로 이 점을 딱 인지하고 수수료 무료 혜택이 있는 증권사를 택한 거죠. 이게 장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. 네네. 그럼 계좌를 옮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신 거예요? 그 8.5% 수익률을 낸 포트폴리오. 저도 좀 궁금한데요? 일단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자산 30%는 채워야 하거든요. 이건 원리금 보장형 ELB, 그러니까 원금이랑 약속된 이자를 보장해주는 상품이죠. 이걸로 채웠고요. 나머지 70%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한 건데요. TDF라고 해서 타겟 데이트 펀드,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산 비중을 알아서 착착 조절해주는 펀드가 있어요. 거기에 30%. TDF 편하겠네요. 네. 그리고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내는 미국 S&P 500 ETF의 20%. 그리고 또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배당주 펀드의 나머지 20%. 이렇게 배분했습니다. 와, 1년 만에 8.5%라니. 정말 인상적인 결과네요. 근데 사실 이런 수익률이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? 항상 그렇죠.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위험도 따를 텐데요. 맞습니다. 당연하죠.
투자의 세계에 뭐 확정된 수익이란 건 없으니까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수익률 숫자 자체가 아니라 김 부장님이 투자의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리밸런싱, 그러니까 자산 비중을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냥 방치했을 때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위험 관리도 하고 또 기회도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렇군요.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거. 그럼 청취자분들이 당장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? 자료에서는 한 3단계 정도를 제안을 하던데요. 첫째, 일단 내 퇴직연금 확인하기.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, 만약 DC형이라면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, 수익률은 얼마인지. 이걸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. 네, 그게 가장 먼저죠. 둘째는 이제 증권사들 IRP 계좌 수수료 비교하기, 특히 그 무료 혜택 같은 거 잘 살펴보시고요. 중요하죠. 셋째, 조건 맞는 곳에 IRP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옮긴 다음에 뭐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TDF 같은 상품으로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것, 이렇게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DC형이나 IRP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 방송 들으시고 바로 내 퇴직연금 계좌부터 한번 싹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퇴직연금이 그냥 회사에 맡겨두는 그런 수동적인 돈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나의 핵심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작은 행동 하나가 노후의 풍요로움을 결정할 수도 있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물론 김 부장님의 포트폴리오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일까요? 나의 어떤 위험 감소 수준이라든지 또 남은 투자 기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나만의 최적 조합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